네, 지난 회에 이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올해 정부 예산 분석에 대해서 각 부처별 주요 국비 및 공모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그 유튜브 강의는 깊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부서 업무 재배치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이 국비나 공모 주요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가볍게 일단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시라고 유튜브로 강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면 저희 뉴스로 누리집에 들어오셔서 자료실에 올려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서는 전체적인 정부 예산에 대한 그 개요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정부의 예산안은 1년 단위로 편성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산에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기존 사업을 일몰시키거나 중단시키게 되면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허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문체부와 관련되어 있는 고위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크게 특이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역시 뭐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제 문체부 예산도 7조를 돌파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뭐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지정 보조 방식으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방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균특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환사업 내지 지방 이양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문체부 사업은 그동안에 연평균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그 내역 사업의 수가 1000개가 넘어섭니다. 1000개가 넘어서는데 사실은 그 각 그 내역 사업당 지원되는 그 예산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았기 때문에 1000개 이상의 내역 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1년 365일 문체부 사업에 대한 이 공모 사업만 준비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던 것을 좀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좀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년보다는 뭐 소액의 다건 뭐 이런 게 아니고 대규모로 그리고 패키지화 시켰다는 내용이 좀 특징이고요. 콘텐츠에서도 이제 장르별 지역별을 특화시켜서 육성시켜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균특회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3월부터 5월 사이에 2026년도에 대한 균특회계 및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특히 지방 이양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전환되어 있는 지역 지원 계정들에 대한 사업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문화도시 조성이라든지 서부 내륙 광역관광개발, 충청 유격군 광역관광개발,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그리고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뭐 이러한 이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문화체육 관광부입니다만 문화체육보다는 관광 파트에 있는 이 보조 사업이나 내역 사업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은 이제 대도시권에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이 시군 지역으로 특히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나 또는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그 생활 인프라에 대한 또는 생활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은 지속된다. 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개소당 뭐 1억 정도입니다. 50%의 매칭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금액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 인구에 대한 지속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지지난해, 이미 벌써 지지난해요. 2023년도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죠.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은 계속됩니다. 기존에 이제 50만 평방미터 이상을 이제는 30만 평방미터 미만에서도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승인권자도 기존에 이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자본보조 형태는 아닙니다만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관광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유유폐 시설 공간에 대한 공간환경 전략과 관련해서 폐산업시설 등 유유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지속된다. 50%의 매칭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중요합니다. 매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보조 사업인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뭐 이 사업은 단연도 사업은 아니고요. 5년 동안 특히 이제 앞에 1년과 뒷부분의 1년을 제외한 3년 동안 총 한 120억 정도로 5대5 매칭을 가지고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특히 뭐 상품, 프로그램, 이벤트 관광 활용 시설, 뭐 관광 브랜드 구축 등의 내용들이 핵심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뭐 타 부처와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관광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숙박교통 이런 사업들을 연계 협력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단년도에 준비해서는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그 계획 공모형이라는 의미는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후에 공모를 하셔라라는 의미로 그냥 편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전에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을 좀 관광을 개발해야겠다라는 미리 선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정부가 각 부처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등장한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인데 올해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반려동물 친화관광 도시 조성 등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륙에 있는 지방보다는 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이렇게 그 해안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종산업 협력 기반 관광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뭐 연안, 어촌 이걸 끼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 사업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국가유산청의 사업과 좀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국내 수많은 전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적지들을 활용해서 인문학적인 그러한 요소를 좀 가미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나온 신규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컨설팅하고 홍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집행될 거라 보여지고요. 새롭게 편성이 됐고 특히 10여 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각 사단에 보시면은 뭐 3개의 세부적인 구성 내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내역 사업은 3개, 어떠한 내내역 사업은 5개, 10개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10여 개 내외의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니 이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 사업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체부 사업에 대한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가 수행 주체로 나온 경우들이 많고 올해도 한국관광공사의 그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 기업이 아닌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도 역시 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로 봐왔던 웰리스, 그리고 무장애, 그리고 열린관광지, 그리고 쉼터, 둘레길, 이런 프로그램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수행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주요한 공모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이 문체부에 대한 주요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주요한 내용들을 좀 열거를 해놨습니다. 열거를 해놨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잡아갈 수는 없고, 그리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보시면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셔서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 유튜브 영상은 간단하게 좀 인트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모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좀 감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강의하는 내용이고,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이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오늘 2월 6일부터 7일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기존에 저희가 주로 하던 장소입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예산을 분석하고 각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준비, 또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주요한 유의점 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 끝나고 나서 일정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서울에서 다들 우리 지인분들 같이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회에는 지난해 행안부를 했고 오늘 문체부를 해서 다음해에는 다시 농림부, 국토부 순으로 짧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